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자주 나온다고요?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이런 당혹스러운 순간을 마주합니다. 중요한 회의 중 누군가 던진 비판 한마디에 목이 메어오거나 길가에 핀 작은 꽃 하나 혹은 스쳐 지나가는 영화의 예고편만 보고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순간 말이죠. 그럴 때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거나 화장실로 도망칩니다. 속으로는 스스로를 질책하죠. 왜 이렇게 약해 빠졌을까? 남들은 멀쩡한데 나만 왜 이럴까?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쉽게 눈물을 흘린다는 것, 그것은 당신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을 노력해도 갖추지 못하는 고도의 감각 시스템을 당신은 이미 가지고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은 말합니다. 눈물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세상의 미세한 신호를 얼마나 정밀하게 포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도의 신호 체계라고 말이죠.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를 보면 눈물은 단순한 반사작용이 아니라 뇌가 감정 정보를 처리하는 고도의 신호 체계입니다. 특히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현상이죠. 동물들도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물샘을 사용하지만 슬픔이나 기쁨 같은 감정으로 우는 건 오직 인간뿐이에요.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는 쉽게 운다는 것은 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들은 더 자주 울까요? 신경과학 연구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먼저 감정 처리 회로가 민감하게 발달한 경우입니다. 뇌 영상 연구를 보면 편도체와 전대상 피질 같은 영역이 감정 자극에 더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들은 같은 영화를 봐도 감정적 장면에서 뇌 활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편도체는 감정의 경보 장치입니다. 외부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가장 먼저 판단하죠. 두 번째는 공감 능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회 신경과학 분야에서 발견한 건데 거울 뉴런 시스템이 활발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 상태를 자기 것처럼 느끼는 경향이 강해요. 영화 속 주인공의 슬픔을 볼 때 당신의 뇌는 그것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대리 경험합니다. 뇌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슬픔이 나에게 일어난 일과 다름없기 때문에 신체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눈물샘을 개방하는 것이죠. 이는 타인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적 지능의 최종점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요인은 자율신경계의 반응성입니다. 눈물은 흔히 통제력을 잃은 상태로 보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몸의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압도당할 때 교감신경, 스트레스 반응이 치솟습니다. 이때 우리 몸은 과열된 시스템을 식히기 위해 부교감신경을 강제로 끌어올립니다. 눈물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구입니다. 눈물 속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엔케팔린과 코르티솔이 포함되어 있어 울고 난 뒤에 차분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은 실제로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침착함과 무표정을 강함의 척도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장기 추적 연구들을 보면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사람들보다 자연스럽게 우는 사람들이 심리적 회복력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습관, 이모셔널 서프레션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인지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감정을 내면에 쌓아두지 않고 처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거예요. 감정 억제는 일시적으로는 강해 보일 수 있지만 누적되면 우울이나 불안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반면 적절히 우는 사람들은 감정의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법을 아는 거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우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 중 하나가
진정성이에요. 대인관계 연구를 보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더 신뢰받고 깊은 관계를 형성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눈물은 가식을 벗겨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우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에게 더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아요. 취약함을 보이는 게 약점이 아니라 연결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볼까요? 쉽게 우는 사람들은 보통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위기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며 말하지 않은 것까지 알아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팀에 있으면 갈등이 수면 위로 오기 전에 미리 감지할 수 있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 가장 먼저 알아챌 수 있죠. 리더십 연구에서도 감정 인식 능력은 효과적인 리더의 핵심 자질로 꼽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신호를 읽기 때문에 조직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사회에서는 민감함을 종종 부정적으로 보지만 조직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적 예민함이라고 부르며 높이 평가합니다. 감성 지능, 즉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조절하는 능력은 업무 성과와 리더십을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 중 하나거든요. 아이크나 전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경우도 많아요. 쉽게 우는 사람들은 이미 감성 지능의 절반을 갖춘 셈입니다.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깊이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남은 건 그 민감성을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연결하는 법을 배우는 것 뿐이죠.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눈물이 항상 감정적인 이유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리학적 요인도 큰 역할을 하거든요. 수분 부족이나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 변동, 수면 부족 같은 신체적 상태가 눈물샘을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프락틴 같은 호르몬은 눈물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자주 우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죠. 이건 당신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시스템이 다양한 요인에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물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 속에서 예기치 않게 터져나오는 눈물이 곤혹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이 특별한 능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야 할까요? 눈물이 차오를 때, 또 시작이네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내 편도체가 활발하게 정보를 처리 중이구나. 내가 이 상황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뇌과학적으로 감정을 언어화하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과열된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눈물이 난다는 것은 그 상황에 당신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나를 울게 했나요? 부당함인가요? 누군가에 대한 깊은 애정인가요? 아니면 자기 연민인가요? 그 눈물을 분석하면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직업적 선택이나 인간관계에서 강력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취약함을 드러내는 용기가 혁신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눈물이 났다면 당황해서 숨기기보다 짧게 인정하세요. 제가 이 프로젝트에 감정적으로 깊이 몰입해 있어서 조금 울컥하네요. 잠시만요. 이 솔직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감, 사이콜로지컬 세이프티를 제공합니다. 저 사람 앞에서는 나도 솔직해도 되겠구나라는 믿음을 주어 오히려 리더십의 원천이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 눈물은 생물학적 신호이기도 합니다. 유독 눈물이 잦아졌다면 당신의 뇌가 과부하 상태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 탈수, 영양 불균형은 감정 조절력을 약화시킵니다. 이때의 눈물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을 돌보라는 뇌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세요. 쉽게 운다는 건 당신이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쉽게 우는 당신은
결코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감정의 예술가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이며 타인과 연결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장 따뜻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이제 눈물을 닦으며 사과하지 마세요. 당신처럼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야 사회가 따뜻해지고 조직이 인간적이 되며 관계가 진짜가 됩니다. 당신을 더욱 인간답게 그리고 더욱 강하게 만드는 강점이니까요.